팔의 형태와 행동 반경을 보다 명확하게 소매 실루엣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팔꿈치를 기준으로 각도가 꺾이는 팔의 구조를 그대로 소매에 적용하고 같은 메커니즘으로 트레이싱하여 패턴을 조작해보면 기존처럼 팔꿈치 뒤쪽에만 여유를 주는 방식과 달리 앞쪽에서 파트가 겹치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루엣의 조형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여유 분량의 활용입니다. 큰 분량을 먼저 확보하고 이를 섬세하게 깎아내며 형태를 잡아갑니다. 우리는 옷을 재단하거나 봉제하고 피팅을 볼 때에도 항상 큰 원단에서 시작해 잘라 나갑니다. 줄이는 것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이미 잘라낸 원단은 되돌릴 수 없죠. 설계의 관점도 동일합니다. 팔꿈치 뒤에 생겼던 여유 불량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지만 앞쪽에서 발생하는 겹침, 즉 불량의 부족은 해소하지 않으면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소매를 한 장이 아닌 두 장으로 나눕니다. 파트를 나누어 조금 더 섬세하게 실루엣을 빚어가는 것이죠. 팔을 내린 상태의 구조적 특성에 맞춰 앞뒤 접힘선에 절개를 넣으면 팔의 실루엣을 조형에 반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접힘 위치에 그대로 절개를 두면 그 선이 영구적인 주름처럼 작동하여 소매를 양옆으로 누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소매가 다소 평면적인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 평면적인 소매의 입체감을 불어넣기 위해 우리는 절개선을 안쪽으로 이동시킵니다. 눌림이 발생하는 지점을 실제 접힌 부위보다 안쪽으로 옮겨줌으로써 소매가 보다 자연스럽게 부풀어 오르며 넘어오는 효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패턴 머니플레이션을 통해 접힘선을 기점으로 팔 안쪽 파트의 일부를 잘라내어 바깥쪽 파트에 붙여보겠습니다. 서로 반전된 각도를 가진 파트가 만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겹침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두 장 소매를 필요하게 만든 겹침의 양은 이제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극소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모든 평면 패턴 제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숫자와 공식, 매뉴얼에 따라 선을 그리며 그것이 절대적인 원칙이라 믿지만 사실 그 과정은 원단의 유연함이라는 거대한 전제에 기대어 끊임없이 타협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입체에서 해석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 타협의 결과를 구조화하면 소매의 실루엣을 먼저 설정하고 겹침이 최소화되는 위치로 절개선을 이동시킨 뒤 각 파트를 분리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심히 지켜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접힘선에서 이렇게 각도의 변화가 있을 경우 겉판이 접혀 들어가 안쪽 판과 만나는 위치도 변하게 됩니다. 입체가 되어 접혀 들어갔을 때 겉소매의 연결 부위는 실제 안소매와 만나는 지점보다 물리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이 높이 변화를 패턴에 반영하지 않으면 암홀에 달렸을 때 안소매를 바깥 아래쪽으로 밀어낼 수 있죠. 게다가 이러한 패턴 커팅을 통한 머니퓰레이션은 면적을 기반으로 한 인위적인 조작이기 때문에 실제 봉제 상태에서는 물리적인 힘의 흐름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앞쪽 절개를 보면 팔꿈치를 기준으로 꺾임을 가진 곡선이기 때문에 원단에 형성되는 장력은 곡률의 안쪽 방향으로 향합니다. 이 두 곡은 서로 반전된 상태로 만나 봉제가 되는데
접힘선을 기점으로 그 힘의 방향이 뒤집히게 됩니다. 여기서 절개선을 실제 접힘선이 아닌 안쪽으로 이동시키면 원래 힘이 넘어가야 할 지점이 아닌 다른 위치로 흐름이 넘어가면서 장력의 균형이 무너지고 주름이 생깁니다. 이 주름은 정면에서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롱의 열과 수분을 이용해 섬유를 재배열하고 장력을 완화시켜 그 흐름을 정리해 줍니다. 아이롱 과정이 꼭 포함되어야만 두장 소매의 패턴 메이킹이 완성되는 것이죠. 이 아이롱 작업은 비틀어진 힘의 흐름을 미세하게 재배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섬유에 과도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스팀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지점에만 열과 압력을 가해 결의 방향만을 가다듬어 가면서 장력을 정밀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팔꿈치를 기점으로 하는 팔의 꺾임, 즉 회전 구조를 설계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원단의 특수성을 활용하여 소매를 비트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소매 조작점을 평행이동시키면서 접힘선을 앞쪽으로 옮겨주게 되면 앞쪽으로 이동한 접힘선과 소매 조작점이 암홀에 달리면서 몸판의 실제 위치인 뒤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팔꿈치 위쪽의 소매 상부는 설계된 각도에 따라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반면 팔꿈치 아래의 하부는 반전된 각도로 형성되어 있어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각도의 차이에서 생긴 힘이 팔꿈치 아래쪽에 쌓이면서 결과적으로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비틀림이 생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직물이라는 소재는 형태가 견고하면서도 유연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각도의 차이를 의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원단이 스스로 형태를 만들어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몇 가지 구조와 조작의 메커니즘만 이해하고 있어도 같은 방식으로 다양한 실루엣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도 방법이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만들어지는지를 아는 것입니다.